자, 오늘 수업은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 존재와 반존재, 그리고 존재와 반존재를 이루는 선형세계, 그리고 무의세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공부하고 있지. 어, 아직 공부할 게 많지만 우선 존재와 반존재, 선형세계부터 공부하도록 하자. 도형으로 표시하면 반존재와 존재의 선형세계가 되겠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지.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후 보자. 숲속에서 숲을 보는데 숲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숲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인식되지 않는다. 무의 세계는 숲속이든 계곡이든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다가온다. 여기까지 공부했지. 자, 오늘 수업은 무의 동일성에 대해서 공부한다. 무의 존재 동일성. 무 속에서는 존재가 동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지. 자, 보자. 무의 세계에서는 물이 실체화된 물인지 비실체화된 잠재 가능적 물인지. 실체화된 물은 존재고 비실체화된 잠재 가능적 물은 반존재지. 세계 속에서는 물이 존재인지 반존재인지 구분 인식되지 않는다. 그렇겠지? 존재와 반존재 그 중간에 있는 지점이니까 존재도 아니고 반존재도 아니고 존재이면서도 또 반존재이기도 한 그런 지점이 되겠다. 따라서 무의 세계에서는 어떤 존재도 모두 동일하다. 무의, 무의 동일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무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존재도 모두 동일하다. 아무것도 없는 세계는 존재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세계는 존재하는가? 무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실체도 없고 존재의 잠재 가능성도 없는 세계가 도대체 있는 것인가? 실체가 없는 세계는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존재의 잠재 가능성도 없는 세계, 그러니까 반존재도 없는 세계가 정말 존재 가능한가? 도대체 있기는 한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아무것도 없다고 사유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존재도 없고 반존재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자, 진공상태 생각해보자. 백큐um 상태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의 세계 속에서도 빛이 도달하면 빛의 입자성에 의해서 광자라고 하지, 포톤. 입자성에 의해서 포톤이 존재한다. 그럼 무는 암흑의 세계인가? 광자가 빛을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광자에 의해서 빛이 전달되는 거야. 그럼 무는 암흑의 세계인가? 또 다른 가능성이지. 그러니까 무는 진공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무는 암흑의 세계인가? 우리는 빛을 만드는 것을 광자라고 정의하듯이 어둠을 만드는 것을 흑자로 정의. 자, 새롭게 정의를 해보는 거야. 빛을 만드는 것을 광자라고 하니까 어둠을 만드는 것을 흑자라고 정의를 한다면 암흑 진공의 세계도 무는 아니다. 암흑 세계도 그것도 무는 아닌 거야. 뭔가 있으니까. 만일 우리가 무의 세계를 발견한다면 그 세계에서는 존재 일반 동일성이 발견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무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는 존재 일반, 존재 모든 것이 같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인가? 자, 우리 존재 동일성은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무는 어디서 발견하지? 도대체 무는 어디에 있는가? 자, 그것을 생각해 보자. 무는 어디에 있는가? 무의 세계에서는 공간과 실체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겠지. 존재도 없고
반존재도 없으니. 그러므로 무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잘 생각, 잘 어, 메모해, 메모해둬라. 저희 노트 준비하고 공부하라고 그랬지. 자, 노트에다가 중요한 내용들 정리하면서 공부해. 무의 세계에서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과 실체가 없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원래 시간의 가장 큰 대표적인 속성은 변화야. 근데 변화가 없으니까 시간도 없는 거지. 어느 관점에서는 시간은 변화이며 변화는 시간이다. 금방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이지. 변화는 곧 시간이다. 변화가 없으면 시간도 없다. 그러므로 무는 동일한 공간 속에 동일한 실체와 시간을 가진다. 시간이 없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인식되면 더 이상 우리가 찾는 무의 세계가 아니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 같은 것이 느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무는 아니다. 실체와 잠재 가능성의 세계는 존재와 반존재의 세계지 모두 시간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반존재, 반존재도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존재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존재. 선생님 같은 사람인 경우, 인간인 경우, 이 자의 경우도 한 1000년 지나면 다 없어지겠지. 1000년 지나면. 시간의 억압으로부터 탈출이 바로 무, 무의 세계로의 좁은 문이다. 시간의 억압으로부터 탈출. 이것이 자, 무에 접근하려면 시간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이야기. 어렵지. 무를 발견하려면 시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그럼 무와 시간에 대해서 더 공부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에는 존재와 반존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보자. 존재와 반존재의 관계. 자, 그 근원이 인간 일반에게 인식되지 않는 존재, 즉 1차 존재, 근원 존재라고 했었지. 1차 존재의 실제적 원인은 반존재로서 소유된다. 이거 우리 반존재 공부할 때 공부했었지. 예를 들면 좀 키우자. 예를 들면 원자 속에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극미립체가 존재하며 그 근원으로서 반존재, 즉 비실체가 소유된다. 극미립자의 반존재, 비실체도 소유가 되겠지. 또한 이 비실체의 근원은 바로 실체, 즉 극미립자로도 사유 가능하다. 이로써 일체 존재, 즉 원인이 없는 실체는 존재이며 또한 반존재인 두 가지 공존 상태를 현시한다. 다시 읽어볼게. 이로써 일체 존재, 즉 원인이 없는 실체, 이것은 존재이며 또한 반존재인 두 가지 공존 상태를 현시한다. 존재이면서 또한 반존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공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겠지, 논리적으로. 반존재는 모든 잠재 가능의 세계이다. 여러 번 공부했던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반존재는 모든 잠재 가능 세계.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는 세계이기도 하다. 모든 잠재 가능 세계니까 불가능이 없지. 즉, 반존재를 존재 원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뭐 불가능이 없으니까 존재 원인으로 가정할 수는 있는 거야. 자, 존재의 상상 속 원인을 반존재로 해도 모순이 없다. 자, 이해됐지?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보자. 돌려서 다시 읽어봐. 반존재는 잠재 가능의 세계이나 실체적 존재를 근원으로 한다. 실체적 존재 없는 반존재는 사유 불가능하다. 반존재는 무한 잠재 가능 세계이지만 그 근원은 존재에 있는 거야. 선생님,
또는 이 자는 무한한 반존재를 가지지만 그 무한한 반존재는 이 존재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반존재로서 굳이 사유 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지. 그러므로 근본적인 근원 존재지 원인이 없는 실체는 존재이며 또한 반존재이고 존재도 아니고 반존재도 아니다. 근원 존재는 존재이며 반존재이기도 하고 존재도 아니고 반존재도 근원 존재.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즉 무로 지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근원 존재는 원인이 없는 실체, 근원 존재는 무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근원 존재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도대체 근원이 없는 존재, 근원이 없는 실체가 무엇인가? 그거를 찾으면 무의 세계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겠지. 실체적 근본 존재는 혼돈의 세계이다. 이 혼돈에 빠져드는 것은 사유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스치는 사유지, 순간적으로 경험된다고 보는 것이 더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근원 존재나 문화 이런 것들은 사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라는 거지. 무가 중요한 것은 이 상태를 통해서 사유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 뒤에서도 몇 번 더 나올 테니까 잘 기억해 두자. 무가 중요한 것은 무를 통해서 사유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를 통하여 존재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지와 인식을 자신의 사유 세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를 통해서 존재와 반존재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의 사유, 인간의 사유를 의지와 인식의 사유 세계 속으로 이끌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꼭 무를 통해서 변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 이는 곧 의지와 인식의 선형 세계에서 좀 더 기술될 것이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거야. 존재 원인이 없는 1차 존재는 존재와 반존재가 공존하는 무의 속성을 가진다. 존재와 반존재가 공존하는 무의 속성. 써머리 하는 거지. 앞에서 공부했던 거. 그러므로 존재 원인의 탐구는 존재와 반존재 또는 실체와 비실체, 존재와 반존재지. 그래서 존재 원인의 탐구는 근원 존재를 탐구하는 것은 존재와 반존재의 동일성과 존재와 반존재의 전환에 대한 탐구, 결국 무에 대한 탐구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 존재를 찾을 수 있으면 무의 접근이 좀 더 쉬워지게 되는 거지. 자, 무의 시간과 공간 동일성. 무의 시간과 공간 동일성. 시간과 공간의 동일성.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번에는. 무의 시간과 공간 동일성.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지. 시간과 공간의 동일성은 인간 일반 사유 특성과 한계로부터 초월되어 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유를 벗어나야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공간 동일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야. 우리 인간 일반은 일반적으로 물을 사유할 수 없다. 보통으로서는 물을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겠지? 항상 존재로부터 자신의 삶을 구성해 왔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알 필요도 없다. 우리 삶이 이와 같은 반존재, 근원존재, 무 이런 것들을 탐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걸 알 필요도 없다, 사실은. 시간과 공간 동일성은 인간의 물리학적 지식에 관한다. 그렇지? 물리학에서 벗어나는. 우리 현대 물리학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현대 물리학은 지금 우리에게 올바른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절대 올바른, 올바른 정의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를 인정하면 스스로 비논리성에 빠지게 한다. 이 때문에 보통 이에 대한 사유를 피한다. 우리가 비논리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시간과 공간 동일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근원 존재 또는 무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사유는 변화를 그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무의 이중성에 대해서 공부한다. 우리 사회는 변화를 그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무는 인간의 사유 영역 속 혼돈을 겪는다. 음, 그렇겠지. 우리 사유 영역 속에서 경험되면서 사유 영역 특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는 무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우리 사유 영역 속에서 경험되지만 사유 영역 특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무의 이중성으로 규정 사유한다. 이 이중성은 우리 인간 일반이 무를 사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며, 따라서 이를 사유하려면 우리는 사유 영역 초월 과정을 성찰해야 한다. 사유 영역 초월. 이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사유 영역 초월이라 함은 사유 공간 일정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사유 영역 초월. 아까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사유 공간에서 다른 위치로 점프하는 거지. 그 이동을 의미한다. 즉 자신 사유의 현 존재 공간으로 다른 존재 공간으로의 공간에서 다른 존재 공간으로 전환하는 능력,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을 스스로 의지와 인식을 통해서 변환시키는 과정을 사유영역 초월 과정이라고 한다. 이는 수술되는 삶의 공간 세계에서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야. 이건 자세히 기술될 것이다. 간단하게만 얘기하게 되면 무의 이중성이라고 하면 사유 영역 초월을 겪어야 한다는 거야. 앞에 무의 이중성은 다시 한번 자, 사유 영역 속에서 경험되면서도 사유 영역 특성부터 벗어나 있는 특성. 이게 무의 이중성이지. 그걸 우리가 사유하려면 사유 영역 초월을 성찰해야 한다.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읽어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다음에 삶의 공간 세계에서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 세계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자. 내용이 어려우니까 잘 정리하면서 수업을 따라오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